오전 6시 30분 성민의 하루가 시작된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20년간 몸에 밴 습관이다. 세면대 앞에서 면도를 하며 그는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오전 7시까지는 101호에서 혜진과 아침을 먹고 오전 8시에는 104호로 가서 윤경과 딸 서연이를 배웅한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에서 혜진과 만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윤경과 함께 서연이의 학부모 상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101호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성민의 모습은 평범한 회사원 남편 그 자체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정장, 서류 가방, 그리고 아내에게 건네는 다정한 미소까지. 혜진은 남편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말한다. 결혼 20년째, 그들의 아침 인사는 여전히 다정하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야근할 수도 있어. 성민의 말에 혜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는 20년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성민이 사라지면 혜진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한다. 3분 후 성민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그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대신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 조용히 다시 1층으로 올라간다. 104호 문 앞에서 그는 또 다른 열쇠를 꺼낸다. 아빠. 문을 열자마자 중학교 1학년인 서연이가 달려와 안긴다. 성민의 두 번째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윤경은 부엌에서 김치찌개 냄새와 함께 나타난다. 101호의 아침이 서구식 토스트와 커피였다면 104호의 아침은 전형적인 한식이다. 여보, 서연이 담임선생님이 오늘 꼭 학부모 상담 오시라고 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세요? 물론이지. 우리 딸 일인데. 성민은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의 연기는 완벽하다. 아니, 어쩌면 연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는 정말로 두 집 모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오전 8시 성민은 서연이와 함께 아파트를 나선다.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그의 일상 중 하나다. 아파트 정문에서 서연이를 배웅한 후 그는 진짜 회사로 향한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30분간 그는 스마트폰으로 2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번갈아 확인한다. 혜진에게는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사진을, 윤경에게는 점심 메뉴를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낸다. 회사에서의 성민은 누구보다 성실한 직장인이다. 마케팅팀 차장으로서 그의 업무 능력은 인정받고 있다. 동료들은 그가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는 야근을 자주 하고 주말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찍 퇴근하려 노력한다. 물론 그 가족이 2개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점심시간 성민은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혜진과 만난다. 결혼 20년차 부부치고는 여전히 달콤한 데이트를 즐긴다. 혜진은 남편이 자신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죠? 건강 챙기세요. 괜찮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성민의 말에 혜진은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믿고 있다. 오후 6시 성민은 정시에 퇴근한다. 104호로 향하는 길에 그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간다. 윤경과 함께 학교에 가기 전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은 그에게 소중하다. 아빠,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서연이의 자랑에 성민은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는 서연이를 친딸처럼 사랑한다. 아니, 친딸이다.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후 7시 30분 성민과 윤경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한다. 다른 학부모들 눈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으로 보인다. 담임선생님은 서연이가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며 칭찬한다. 부모님께서 가정교육을 정말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윤경은 뿌듯해하며 성민의 손을 꼭 잡는다. 성민 역시 미소를 짓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든다. 오후 9시 성민은 104호에서 나와 101호로 향한다. 혜진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에 익숙하다. 그녀는 야근으로 지친 남편을 위해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둔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혜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성민은 잠시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이미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밤 11시 성민은 혜진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든다. 성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한다. 완벽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아무런 실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바로 몇 걸음 떨어진 104호에서 윤경이 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미묘한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101호의 혜진 역시 가끔씩 느끼는 이상한 직감을 애써 무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성민의 완벽해 보이는 이중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20년간 지켜온 이 정교한 시스템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두 개의 초인종, 두 개의 삶, 그리고 한 명의 남자. 이 위험한 균형이 무너지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1995년 봄, 성민과 혜진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대학 동기였던 그들은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성민은 작은 무역회사에, 혜진은 은행에 다니며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그들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져요. 혜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성민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혜진은 임신 8개월 만에 유산을 했다. 의사는 다시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그 후 몇 년간 아이는 오지 않았다. 2003년 성민은 현재 다니고 있는 마케팅 회사로 이직했다. 실력을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한 그는 부산지사 개설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파견되었다. 3개월간의 출장이었다. 혜진은 남편의 승진을 기뻐하며 흔쾌히 보내주었다. 부산에서의 첫 주 성민은 일에만 매달렸다.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윤경이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윤경은 부산지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담당했다. 29세의 그녀는 성민보다 5살 어렸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독립적인 성격이 매력적이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서울에 아내가 있으시죠? 윤경의 직접적인 질문에 성민은 당황했다. 그는 솔직하게 답했다. 네,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저도 알아요. 결혼 반지 보면 알죠. 윤경은 담담했다. 그녀 역시 복잡한 상황이었다. 5년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처음 키스를 나눈 것은 성민의 부산 출장 마지막 주였다.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둘만 남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성민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죄책감과 짜릿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성민의 중얼거림에 윤경이 말했다. 한 번뿐이에요. 서울 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성민은 윤경을 잊을 수 없었다. 혜진과 함께 있을 때도 자꾸 윤경 생각이 났다. 그는 자신이 나쁜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윤경에게서 느꼈던 감정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한 달 후 성민은 개인적인 일로 부산을 다시 찾았다. 윤경과의 재회는 예정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둘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저 임신한 것 같아요. 2달 후 윤경의 전화는 성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혜진과 8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성민에게 이 소식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기쁨과 당황, 죄책감과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이를 낳고 싶어요. 혼자서라도. 윤경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성민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성민은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아이를 혼자 키우게 할 수는 없었다. 부산으로 이사 올 수 없어요? 성민의 제안에 윤경은 놀랐다. 혜진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요. 성민은 회사에 부산지사 근무를 자원했다. 혜진에게는 승진 기회라고 설명했다. 혜진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미래를 위해 결국 동의했다. 2004년 봄 서연이가 태어났다. 성민이 분만실에서 딸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고 느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성민은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혜진과 시간을 보냈다. 혜진은 남편이 힘든 발령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챙겨주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부산에 있는 남편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성민은 일이 너무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했다. 1년 후 성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편안했지만 혜진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커져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여자 모두와 함께 살고 싶었다. 서울로 같이 가요. 성민의 제안에 윤경은 망설였다. 혜진 씨 근처에서 살기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성민의 설득에 윤경은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서로 다른 동에 살기로 한 것이다. 2005년 여름 성민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집을 구했다. 처음에는 혜진과 함께 101호에 살았다. 그리고 3개월 후 윤경과 서연이를 위해 104호를 추가로 계약했다. 왜 이 아파트예요? 다른 곳도 많잖아요. 윤경의 질문에 성민은 솔직하게 답했다. 가까워야 두 곳 다 챙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시간 배분, 거짓말, 이중 생활의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성민은 점점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져야 했다. 그는 두 여자 모두를 사랑했고 두 가정 모두를 포기할 수 없었다. 혜진은 남편이 승진하면서 더 바빠진 것으로 이해했다. 실제로 성민의 연봉은 꾸준히 올랐고 생활은 더 풍족해졌다. 윤경 역시 성민이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성민은 종종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 처음에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두 개의 가정, 두 개의 사랑, 두 개의 인생이 그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20년이 흘렀다. 성민의 이중 생활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때때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고 거짓말로 쌓인 성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서연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이제 14세가 된 그녀는 더 이상 아빠의 말을 무조건 믿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서연이는 예민해졌고 주변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빠, 왜 항상 늦게 들어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성민에게 물었다. 성민은 당황했지만 평소처럼 대답했다. 아빠가 일이 많아서 그래. 우리 서연이랑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럼 토요일에는 왜 일찍 나가요? 다른 친구들 아빠는 주말에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데. 서연이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성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빠가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많아서. 주말에도 가끔 일해야 해. 하지만 서연이는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가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가족들은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자주 하는데 자신의 가족은 그런 시간이 제한적이었다. 며칠 후 서연이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상가에서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였고 아빠는 그 여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서연이는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빠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한편 101호의 혜진 역시 이상한 징조들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결혼 20년 차 부부의 직감이었을까? 남편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여보, 요즘 향수 바꾸셨어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성민에게 물었다. 성민의 옷에서 평소와 다른 향이 났기 때문이다. 향수? 아, 회사 후배가 선물해준 걸 써봤어. 어때? 성민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윤경이 선물한 향수였다. 나쁘지 않네요. 근데 여자 향수 같은데. 혜진의 말에 성민은 순간 당황했다.
남녀 공용이래. 요즘 그런 제품들 많다며. 그렇군요. 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다. 그 후로 그녀는 남편의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성민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렇지 않게 두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곤 했다. 그리고 가끔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 해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시차 때문에 밤에 통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성민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혜진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남편이 해외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4월 어느 날 오후였다. 혜진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민을 목격한 것이다. 그런데 성민은 혼자가 아니었다. 키가 작고 단발머리를 한 여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혜진은 급히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다. 성민과 그 여자는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같은 아파트 동으로 들어갔다. 설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가? 혜진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시간이었다. 성민은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날 아침에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일찍 나갔었다. 그날 저녁 성민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여보, 오늘 오후에 혹시 일찍 들어오셨어요? 혜진의 질문에 성민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아니야, 왜? 아, 그냥. 비슷하게 생긴 분을 봐서요. 아, 그럴 수 있지.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아. 성민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내심 식은땀을 흘렸다. 혜진이 자신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그 후로 성민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이 더 의심스럽게 보였다. 혜진은 남편의 변화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혜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동 주민인 김정숙 씨를 만났을 때였다. 혜진 씨, 요즘 남편분이 참 바쁘시나 봐요. 네,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며칠 전에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함께 계시는 걸 봤어요. 김정숙 씨의 말에 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디서요? 여기 아파트 상가에서요.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인가 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혜진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혹시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이 아파트 주민인 것 같긴 한데. 키가 작고 단발머리였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 김정숙 씨의 설명을 들으며 혜진은 점점 불안해졌다.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혹시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김정숙 씨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이미 혜진의 마음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후였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20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한편 백사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이는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엄마, 아빠 회사 어디에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윤경에게 물었다. 강남에 있지. 왜? 그럼 아빠가 낮에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을 리는 없겠네요. 윤경은 딸의 말에 이상함을 느꼈다. 무슨 말이야? 아, 그냥. 친구가 우리 아빠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요. 서연이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윤경의 마음에도 작은 의심이 생겼다. 그날 밤 윤경은 성민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여보, 오늘 낮에 혹시 이 근처에 올 일 있었어요? 아니, 왜? 서연이가 이상한 말을 해서요. 아빠 닮은 사람을 봤다고. 성민은 순간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답했다. 서연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닮은 사람만 봐도 그러나 봐. 그렇겠죠. 윤경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다. 이렇게 두 가정에서 동시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20년간 완벽해 보였던 성민의 이중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발생했다. 서연이가 학교 친구와 함께 아파트 근처 카페에 갔을 때 우연히 아빠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다시 목격한 것이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분명 엄마가 아니었다. 나이도 엄마보다 많아 보였고 아빠와 매우 친밀한 분위기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아빠는 그 여자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아, 저 아저씨 너 아빠 아니야? 친구의 말에 서연이는 당황했다. 아,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나? 서연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다. 분명히 아빠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이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만약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면? 아니면 아빠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그날 밤 서연이는 아빠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늦은 10시경에 성민이 들어왔다. 아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서연이의 질문에 성민은 당황했다.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회사에 있다가 동료들과 저녁 먹고 왔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늘 오후 3시경에 카페에서 본 것이 분명한데 아빠는 계속 회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민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서연이와 혜진, 그리고 주변 이웃들까지. 20년간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성민 자신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두 가정에서 받는 질문들이 예전보다 날카로워졌다. 그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후였다. 특히 서연이의 변화가 가장 위험했다. 예전에는 아빠의 말을 무조건 믿던 아이가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민은 딸의 시선을 피하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보였다. 어느 날 밤 성민은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20년간 완벽하게 관리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치명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두 가정 모두 자신에게는 소중했고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계획적으로 행동하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성민이 모르는 사이에 두 여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가고 있었다. 혜진은 남편의 행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윤경 역시 딸의 말을 통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급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균열은 더 이상 작지 않았다. 그리고 이 균열은 곧 더 큰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었다. 혜진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김정숙 씨의 말 이후 그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20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어때요?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성민에게 제안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였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성민의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혜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그럼 언제쯤 시간이 날까요? 우리 정말 오랫동안 여행을 못 갔잖아요. 다음 달쯤. 프로젝트가 끝나면 시간을 내볼게. 성민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윤경과 서연이도 최근에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두 가정의 요구를 동시에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 주말, 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남편을 직접 미행해보기로 한 것이다. 성민이 회사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간 후 혜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성민은 예상과 달리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 단지 내를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다.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성민이 들어간 곳은 같은 동의 1층이었다. 혜진은 멀리서 지켜보며 남편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한 호수는 알 수 없었다.
30분 후 성민이 한 여자와 함께 나왔다. 키가 작고 단발머리인 여자였다. 김정숙 씨가 말했던 그 여자와 일치했다. 혜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처럼 보였다. 혜진은 뒤에서 따라가며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성민과 그 여자는 아파트 근처 마트에 들렀다. 성민은 장바구니를 들고 여자는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부부의 주말 장보기와 다를 바 없었다. 여보, 서연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자. 멀리서 들린 여자의 목소리에 혜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들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뜻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후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성민이 돌아왔을 때 혜진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피곤했어. 회의가 너무 길었어. 성민의 거짓말을 들으며 혜진은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추궁할 수는 없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한편 백사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윤경은 서연이의 말과 최근 성민의 행동 변화를 종합해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엄마 아빠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친구들 말로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건다고 해서요. 서연이의 말에 윤경은 깜짝 놀랐다. 딸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의아했다. 서연아,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윤경의 마음에는 의문이 생겼다. 그녀는 그동안 성민의 핸드폰을 유심히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생겼다. 그날 밤 성민이 샤워를 하는 동안 윤경은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봤다. 예상대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일까? 며칠 후 윤경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해봤다. 성민이 외출한 사이 그의 옷들을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정장 주머니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영수증을 보니 성민이 말하지 않은 식당에서의 결제 내역이었다. 그것도 2인분의 식사 금액이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성민이 회사 회식이라고 말했던 날이었다.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 걸까? 윤경의 의심은 더욱 깊어지다. 그녀는 성민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추궁했다가 관계가 악화될까봐 망설여졌다. 한편 성민은 두 가정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질문이 많아졌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 것 같았다. 특히 서연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아빠, 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다. 그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럼 혹시 아파트 근처에도 아빠 회사 사람들이 살아요? 서연이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다. 성민은 불안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아빠를 닮은 사람을 자주 봐서요. 서연이의 말에 성민은 식은땀을 흘렸다. 딸이 자신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날 밤 성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간 완벽하게 관리해왔다고 생각했던 이중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혜진이 남편의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성민 차장님 있나요? 김성민 차장님은 오늘 연차를 쓰셨는데요. 전화를 받은 직원의 대답에 혜진은 당황했다. 성민은 분명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일찍 나갔었다. 혹시 언제 연차를 신청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하셨어요. 혜진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남편이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바로 그 시간 윤경도 비슷한 발견을 하고 있었다. 성민의 옷에서 발견한 명함이었다. 그 명함에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업은 은행원이었다. 윤경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윤경은 그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윤경은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성민 씨를 아시나요? 윤경의 질문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네. 아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성민 씨와 관련된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둘 다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혹시 성민 씨와 어떤 관계이신지? 혜진의 질문에 윤경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는 성민 씨 아내입니다.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네. 아내라고 하셨나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저도 성민 씨의 아내입니다. 두 여자는 전화기를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다.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윤경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네. 그러죠. 두 여자는 그날 오후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오후 3시 아파트 근처 카페. 혜진은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은 복잡했다. 전화로 들은 그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로 성민에게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일까? 10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키가 작고 단발머리인 여자. 혜진이 며칠 전 성민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서로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혜진 씨, 맞나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경 씨죠. 두 여자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성민 씨가 정말. 윤경도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언제부터였나요? 혜진의 질문에 윤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2003년에 만났어요. 서연이는 2004년에 태어났고요. 서연이요? 제 딸이에요. 성민 씨, 딸이기도 하고요.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뿐만 아니라 딸까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20년 동안? 네, 거의 그 정도 돼요. 윤경의 대답에 혜진은 현실감을 잃었다. 20년간 자신이 유일한 아내라고 믿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혜진 씨는 언제 결혼하셨어요? 윤경의 질문에 혜진은 답했다. 1995년이요. 대학교 때부터 만났었어요. 그럼 저보다 먼저. 윤경은 자신이 남의 남편을 빼앗은 형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성민은 자신에게 혜진의 존재를 숨겼었다. 성민 씨가 결혼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혜진의 질문에 윤경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헤어졌다고 했어요. 헤어졌다고요? 네, 2005년에 서울로 올라올 때 이혼했다고 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성민의 거짓말의 규모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 사세요? 혜진이 물었다. 이 아파트 104호요. 104호요? 저희는 101호인데. 두 사람은 서로 충격을 받았다. 같은 아파트 동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거의 매일 보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윤경의 말에 혜진은 소름이 돋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수없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 성민 씨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을까요? 혜진의 질문에 윤경은 생각해봤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일이 많다고 했고요. 저희 집도 똑같았어요. 두 여자는 성민의 치밀한 계획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20년간 완벽하게 시간을 배분하며 두 가정을 관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윤경이 물었다. 최근에 행동이 이상해져서요.
그래서 뒤를 따라봤더니 혜진은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설명했다. 윤경도 최근 서연이와 자신이 느꼈던 의심들을 이야기했다. 서연이가 아빠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14살이면 이제 눈치챌 나이죠. 두 여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민의 이중 생활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떻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경의 질문에 혜진도 답을 찾지 못했다. 20년간 쌓인 관계를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었다. 일단 성민 씨를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이요? 네, 같이. 두 여자는 그날 저녁 성민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오후 6시 두 여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평상시와 같을 수는 없었다. 혜진은 101호에서, 윤경은 104호에서 각각 성민을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성민은 먼저 104호에 들러 윤경과 서연이와 시간을 보낸 후 구시경에 101호로 가는 패턴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두 여자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다. 오후 7시 30분 성민이 104호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섰지만 윤경의 표정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성민 씨, 이야기할 게 있어요. 윤경의 진지한 목소리에 성민은 긴장했다. 무슨 이야기? 혜진 씨 얘기요.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혜진이라는 이름을 윤경이 입에 올린 것은 처음이었다. 누구? 성민은 모르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성민 씨의 아내 말이에요. 101호에 사는. 성민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다. 어떻게? 오늘 만났어요. 20년간 속였던 거죠? 윤경의 말에 성민은 주저앉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이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윤경이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다. 성민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조용히 인사했다. 성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여보. 아니, 성민 씨. 혜진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다. 설명해 주세요. 20년간 우리를 어떻게 속일 수 있었는지. 성민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빠.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다. 거실에 낯선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윤경이 재빨리 말했지만 서연이는 그 여자가 며칠 전 아빠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아빠, 이분이 며칠 전에 아빠랑 같이 있던. 서연이의 말에 성민은 더욱 절망했다. 딸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아, 잠깐 방에 있어 줄래? 어른들이 이야기할 게 있어. 혜진이 다정하게 말했다. 서연이는 그 여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놀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이 거실에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언제부터였나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혜진아.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혜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2003년. 부산 출장 때. 그럼 거의 20년 동안 우리 둘 다 속인 거네요.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왜 그랬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윤경의 질문에 성민은 눈물을 흘렸다. 잘못한 건 나야.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럼 왜? 왜 이렇게 살았어요?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한 번뿐이었는데. 점점 깊어지고. 둘 다 놓을 수가 없었어. 성민의 고백에 두 여자는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이 물었다. 서연이는 내 딸이야.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혜진의 말에 성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20년간 완벽하게 관리해왔다고 생각했던 이중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황에서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계획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윤경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들었다. 경찰? 중호는 범죄잖아요. 저는 정식으로 결혼한 건 혜진 씨뿐이에요.
성민의 말에 윤경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그럼 저와는 사실혼 관계였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 윤경은 자신이 20년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이 역시 법적으로는 혼외자였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혜진이 성민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성민은 머리를 감싸며 울었다.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선택하세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뭘? 저와 윤경 씨 중에 선택하라고요. 그럴 수 없어. 그럼 저희가 선택하겠어요. 혜진과 윤경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이미 오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다. 저는 이혼할게요. 혜진이 먼저 말했다. 혜진아, 제발. 20년간 속여놓고 제발이라니요? 윤경 씨에게는 서연이가 있잖아요. 저는 아이도 없고. 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20년간 아이가 없어서 미안해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딸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아니야, 혜진아. 나는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혜진이 일어섰다. 내일 짐 정리해서 나갈게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서 보낼게요. 혜진아. 성민이 붙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세요. 혜진의 외침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윤경 씨, 서연이 잘 키우세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혜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듣고 윤경도 눈물을 흘렸다. 혜진이 나간 후 백사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성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윤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서 물었다. 그녀는 부모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아. 윤경이 딸을 바라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14살 아이에게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날 밤 101호의 혜진은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104호의 윤경도 잠들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성민은 그날 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101호로 갈 수도 104호에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결국 근처 모텔에서 밤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실감했다. 20년간 완벽해 보였던 이중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다. 이제 진짜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은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휴대폰에는 혜진과 윤경으로부터 온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다. 혜진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윤경의 메시지는 더 복잡했다. 서연이가 학교 가기 전에 설명해야 해요. 와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성민은 윤경의 메시지를 보고 104호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무거웠다. 아빠. 서연이가 성민을 보고 달려와 안겼다. 성민은 딸을 안으며 눈물이 났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서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성민은 딸과 마주 앉았다. 윤경도 옆에 앉았다. 어제 온 분이 누구예요? 서연이가 먼저 물었다. 혜진. 이모야. 성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왜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심각해 보였어요? 서연아.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 성민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14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혜진 이모와도 가족이었어. 오랫동안. 가족이요? 그럼 아빠가 두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서연이는 생각보다 빨리 상황을 이해했다. 그래.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그럼 저와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연이의 질문에 성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윤경이 대신 답했다.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있어. 하지만 서연이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다.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가족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학교에 간 서연이를 배웅한 후 성민과 윤경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윤경의 질문에 성민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회사는 어떡할 거예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윤경의 말에 성민은 또 다른 현실을 깨달았다. 회사에서 이 일이 알려지면 그의 사회적 생명도 끝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성민 씨, 지금 당장 회사로 와서 팀장님께 보고드려야 할 일이 있대요. 성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갔다. 팀장실에 들어서자 심각한 표정의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민 씨 앉아요. 무슨 일이신지. 혜진 씨라는 분이 전화했어요. 본인이 성민 씨의 아내라고 하면서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성민 씨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회사에서 거짓말로 연차를 쓰고 있다고. 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이 회사까지 연락한 것이다.